안녕하세요. 오늘 기록할 주제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도 MSA를 이루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은 MSA에서 특정 구간에서의 장애가 전체 장애로 이어지는 연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에요. 이 연쇄 장애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서비스 A가 서비스 B를 호출을 하는데 서비스 B가 죽었어요. 근데 이 서비스 A는 그걸 모르고 계속 B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이 계속 대기를 하게 되고 트래픽이 계속 유입되면 이 서비스 A의 스레드가 고갈되고 이 서비스 A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A를 호출을 만약에 다른 서비스 C, D, E가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모든 장애가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쇄 장애라고 하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의 핵심 동작 원리는 죽어가는 서비스에 계속 요청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상태가 있는데 각 상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클로즈 상태입니다. 서킷이 닫혀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정상 상태를 의미해요. 서비스가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다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실패가 날 수가 있으니까 요청에 대한 실패 횟수를 지속적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실패율이 우리가 설정한 임계치를 넘으면 상태를 오픈으로 전환합니다. 자, 이걸 흔히 우리가 서킷이 오픈됐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오픈 상태는 이제 장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요청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요청을 즉시 차단하고 폴백 응답을 즉시 반환합니다. 그래서 설정된 대기 시간 후에 계속 차단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된 대기 시간 이후에 하프 오픈이라는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킷이 오픈된 상태 덕분에 우리는 장애 서비스에 추가적인 부하를 계속 주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프 오픈 상태는 이제 장애가 복구됐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지를 탐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을 다 차단하진 않고 일부 요청만 한번 통과시켜서 보는 거예요. 해당 서비스가 아직도 장애가 나는지 아니면 자기가 복구되고 정상 응답을 주는지를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이제 서비스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러면 이 서킷의 상태를 클로즈 상태로 복구를 하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아직 그 장애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픈 상태로 변환합니다. 자,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는 이 세 가지의 상태의 사이클을 통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그 해당 지점으로의 요청을 차단시켰다가 복구가 되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식의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설정값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패 판단 기준이에요. 실패율 임계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트래픽 중에 몇 퍼센트 실패하면 우리가 장애로 판단하고 서킷을 오픈할지 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도 설정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어떤 범위로 실패율을 계산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최근 건수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뭐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10초 동안의 트래픽 중에 뭐 실패율을 정한다든지 혹은 뭐 최근 뭐 1000건 중에 뭐 실패율을 정한다든지 라는 거죠. 다음은 최소 요청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판단에 필요한 최소 요청 건수를 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트래픽이 많지 않은 어떤 서비스에서 이 최소 요청 수를 절대적으로 잡아버리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건데 서킷이 오픈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서비스의 트래픽 패턴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픈 유지 시간입니다. 장애로 판단하고 서킷이 오픈돼서 이제 모든 요청이 차단되고 나서 하프 오픈까지 얼마나 대기할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프 오픈 허용량입니다. 이제 하프 오픈 시에는 이제 장애로 판별됐던 서비스가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일종의 테스트로 트래픽을 흘려보는 건데 이때 통과시킬 요청 수를 얼마나 줄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허용량을 주게 되면 아직 장애가 복구되지 않은 서비스로 또 부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허용량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을 실패로 간주할 것이냐라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HTTP 500대 에러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서버에 문제가 있다라는 에러이기 때문에 이건 실패로 간주를 해야죠. 이제 두 번째는 타임아웃 초과입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의 호출을 위해서 설정한 최소한의 최대 대기 시간인 타임아웃을 초과하면 이제 정상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커넥션 리퓨즈 상황, 연결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다거나 거절을 응답을 받았다거나 하는 상태를 실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안티 패턴으로는 HTTP 400대 에러를 실패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0대 에러는 어떤 비즈니스 exception 상황이거나 아니면 어떤 클라이언트의 실수로 일어나는 에러죠. 나 파운드 에러라든지 인증에 대한 실패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대 에러는 일반적으로 실패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폴백 전략입니다. 이 폴백은 이제 서킷이 오픈됐을 때 어떻게 응답하는 대체 로직인데 이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이 폴백 구현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로 그레이스풀 데그리데이션, 그러니까 즉 우아한 성능 저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아한 성능 저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마치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최소한의 품질이나 혹은 뭐 그럴듯한 응답을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폴백 로직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 폴백 로직이라는 건 사실상 대체 로직인데 이 로직마저 실패해버리면 뭐 서킷 브레이커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겠죠. 혹은 이 폴백 로직의 실패를 또 처리하기 위한 서킷 브레이커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이 폴백은 최대한 단순한 로직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인 폴백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캐시된 데이터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나면 그냥 실패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공했던 응답을 뭔가 계속 캐시해 두고 있다가 이 응답을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장애를 대비해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캐싱해 두고 있다가 이걸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그럴듯한 응답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실시간성이 좀 필요한 데이터라고 하면 뭐 일부 그 응답의 품질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소비자에게 어떤 장애 상태를 인지를 하게 되는 상태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업 서비스가 있다면 그 백업 서비스를 호출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빠른 실패 응답입니다. 그냥 폴백 로직 없이 그냥 바로 에러를 빨리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는 이것이 성능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고, 혹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빠른 실패할 때 이 해당 서비스를 호출한 쪽에 실패로 간주될 에러로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백이라는 것은 장애가 판단됐을 때 빠르게 응답을 줘서 그 장애 전파를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 서킷 브레이커의 역할이, 만약에 이 빠른 실패 응답을 하겠다고 해서 500어를 그냥 전달해 버리면 사실상 그냥 장애를 전파시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빠른 실패 응답 어떤 코드라든지 체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것은 서킷 브레이커 적용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임계치 설정입니다. 앞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 도입하면 어떤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이 임계치를 잘못 설정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민감하게 설정됐다면 이제 사소한 오류에도 서킷이 오픈돼서 계속 뭔가 장애가 발생하겠죠. 장애가 발생된 컷처럼 보이겠죠. 또 반대로 너무 둔감하게 설정됐다면 이 서킷 브레이커에서의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임계치는 초기에는 좀 넉넉하게 설정했다가 그 해당 서비스의 실제 트래픽 패턴을 보면서 튜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안티 패턴은 잘못된 스코프 설정이에요. 어떤 시스템 구조나 호출 패턴에 따라서 적절하게 스코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스코프를 너무 넓은 범위로 설정하면 오히려 장애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서비스가 한 10개의 호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일부 장애, 이 스코프를 10개로 다 묶어버린다고 하면 그 하나의 일부 장애가 서킷이 오픈되니까 전체 장애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너무 좁은 범위로 설정, 그러니까 모든 호출의 모든 영역에 다 서킷 브레이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네트워크 오버헤드라든지 성능에 대한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제 외부 서비스 호출, 즉 네트워크를 타는 호출에 집중해서 우리는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 안티 패턴으로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만 믿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서킷 브레이커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타임아웃이라든지 리트라이어 같은 어떤 네트워크 보안 기법과 함께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임아웃 설정을 하고 리트라이를 걷고, 이 리트라이까지 했을 때의 실패를 서킷 브레이커의 실패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주의사항은 분산 환경에서 서킷 상태 공유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서비스가 이제 고가형성 구성으로 한 3개의 인스턴스로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다면 이 3개의 인스턴스의 서킷 브레이커는 각각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1번 인스턴스에만 오픈이 되고 2번, 3번은 이제 계속 요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레디스와 같은 외부 저장소에 이제 통일된 공통 이제 서킷 브레이커 상태를 이제 두고 모든 인스턴스가 그걸 공유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현 난이도를 좀 올리기도 하고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킷 브레이커를 우리가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라이브러리 기반, 그러니까 즉 코드 레벨에서의 적용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서킷 브레이커 적용 형태겠죠. 서킷 브레이커를 어플리케이션, 즉 코드 레벨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를 뭐 직접 구현한다기보다는 이미 잘 만들어진 구현체, 라이브러리를 보통 활용을 하고, 이것은 언어 혹은 프레임워크마다 그 구현체 혹은 라이브러리가 달라집니다. 대표적 라이브러리로는 스프링 생태계에서 있는 Redlions4j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방식은 서비스 메쉬 기반의 적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라 인프라 레벨에서 어떤 서킷 브레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쿠버네티스와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플랫폼 같은 곳에서는 이 서킷 브레이커의 역할도 인프라 레벨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코드 수정이 불필요해지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어떠한 서킷 브레이커를 위한 로직이 없어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 언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고요. 대표적 구현체어는 이제 istio가 있습니다. 실무 권장 적용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서킷 브레이커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아웃이라든지 리트라이 같이 네트워크의 무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설정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리트라이 기법도 활용하고, 그 다음 서킷 브레이커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폴백 전략을 통해서 폴백 응답을 줘야 되고요.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관리자 혹은 우리 개발자가 알 수 있도록 모니터링 알림 체계까지 잘 구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킷이 오픈됐거나 했는데 우리 개발자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이 서킷 브레이커의 적절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호출하는 쪽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킷 브레이커는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 어떤 상대의 똥물이 나한테까지 튀기지 않기 위한 방어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출하는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 경계가 바뀌는 지점을 공략해야 됩니다. 신뢰 경계라는 건 이제 내가 호출할 어떤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호출할 상대의 서비스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직접 서버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콜백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제 피지사라든지 외부 완전 API를 호출해야 하는 거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서비스는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층화돼 있고 또 굉장히 잘게 나눠진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각 레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점에 다 서킷 브레이커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점에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한다고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를 각 지점에 두는 걸 디폴트로 두고 어떤 트레이드오프
트레이드오프에 따라서 서킷 브레이커를 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죠. 일단 API 게이트웨이 레벨에서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가장 먼저 제어하는 위치고, 연결된 서비스가 가장 많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가 죽었을 때 시스템 전체 장애로 이어지고, 이 시스템 전체 장애가 가장 크리티컬한 영역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에 적절하게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 서킷 브레이커가 가장 많이 위치하는 곳은 내부 서비스 간 호출 레벨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눠진 각각의 서비스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을 고려해야 되죠. 만약에 서비스 B를 호출하는 A, C, D가 있다면 이 호출하는 A, C, D 서비스에는 각각 서킷 브레이커를 다 붙여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생각은 서비스 B에 서킷 브레이커를 붙이면 되겠다는 건데, 이거는 서비스 B는 이제 호출을 하는 쪽이 아니라 호출 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따라서 서비스 B를 호출하는 컨슈머에 서킷 브레이커를 붙여야 됩니다. 또 마지막 레벨은 외부 API 호출 레벨이에요. 외부 API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결제 어떤 피지사라든지 뭐 카카오 API, 구글 API 같은 외부 API를 호출하는 지점인데, 일단 이 지점은 위에서 봤던 신뢰 경계상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필수적으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서킷 브레이커의 어떤 구현 방식이 인프라 레벨에서 이제 다 해결해주는 어떤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알겠죠? 이렇게 많은 어떤 서킷 브레이커 지점을 설계하고 고려하고 또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그걸 어플리케이션 코드 레벨에서 다 하나하나 구현하는 건 꽤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쿠버네티스 환경 하에 서비스 메시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이 서킷 브레이커의 역할을 인프라 레벨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 메시, 서킷 브레이커를 포함한 어떤 서비스 메시 기법은 한번 추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